이렇게 멋진 파란 하늘 위로 나르는 마법 융단을 타고. 네, 이 노래 아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자우림의 매직과 관련된 마법의 양탄자와 관련된 노래입니다. 지금 갑자기 노래 제목이 생각은 나지 않는데 제가 이 노래를 부른 건요. 참 제가 이 노래를 시장이 잘 갈 때 불러봐야겠다 생각하고 머릿속에 있었는데 이 관련된 종목은 마법의 양탄자를 가고 주가가 좀 날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노래를 한번 불러봤습니다. 오늘장 윤재 초이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윤재 초이스는 이렇게 제목을 뽑아왔습니다. 한 달 사이에 달라진 표심, 시장은 해리스 수혜주 찾기의 열성이다 라고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이렇게 주말 사이에 미국의 대선 7개 경합주에서 초접점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 달 사이에 지지율이 뒤바뀌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50%의 지지율을 얻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48%로 해리스 부통령에게 뒤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해리스 수혜주 강세 이유 어떤 이유인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0년과 2024년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기 전에 지지율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지금 북부 블루월과 남부 선벨트 그리고 7개의 경합주하면 여기서 노스캐롤라이나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지지율을 한번 분석을 해봤을 때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기 전까지는 이 6개 경합주에서 모두 우세한 양상이 나타났는데 일단 북부 블루월에서는 지금 모두 해리스 부통령 쪽으로 기울고 있다라는 점 보실 수 있고요. 남부 선벨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공화당이 강세로 뽑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그 격차가 지금 줄어들었다라는 점에서 해리스 수혜주가 확실히 지금 강한 흐름을 보이겠구나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이 표를 뽑아봤습니다. 다음 장도 한번 띄워주시죠. 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다면 6개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해리스 수혜주 했을 때 처음에 떠올랐던 게 마리화나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낙태 관련된 종목이었는데요. 마리화나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확실히 대장 관련된 종목이 강했습니다. 오성첨단 소재가 18% 넘는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반면에 낙태 관련된 종목은 기존에 현대약품이 대장이었는데 요새는 명문제약이 조금 더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문제약이 4%대의 강세 그리고 현대약품은 1.64%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도 정말 강한 시세 보여주고 있죠. 그리드 위주 같은 경우에는 잠시 뒤에 살펴볼 테지만 전기차 포비아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에너지 관련된 종목으로도 묶이고 있는데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 8%대의 강세, 한화솔루션, 삼형 엠텍과 SK 오션플랜트 그리고 호실적을 발표한 CS 윈드까지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게 된다면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강한 시세를 보여줬는데 그중에서도 전기차 포비아 관련된 종목들이 확실히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종목들이 전기차 포비아와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정부에서도 대책회의에 나서고 있고 관련된 종목들 특허를 살펴본다면 전기차 배터리가 과충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강한 시세를 뽐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정책 중에 하나인 메디케어 for all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이 되면서 오늘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도 강한 시세를 보여줬는데 이 중에서 루닛과 JLK, 뷰노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호재 소식도 들려오면서 더욱더 강한 시세를 보여줬다는 점 확실히 바닥에서 반등하고 있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증권가에서 해리스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로 화장품 종목들을 꼽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민주당 차원에서 지금 공약 중에 하나인 세이브 플랜이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학자금 탕감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금에 탕감이 되게 된다면 Z세대가 화장품의 대표적인 소비 주체 중에 하나인데 화장품 쪽으로 수혜가 늘 수 있다라고 보면서 오늘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호실적을 발표한 종목들 위주로 강한 시세를 보여줬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변수는 이제 TV 토론에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확정된 TV 토론으로는 9월 10일에 ABC 뉴스에서 지금
첫 TV 토론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TV 토론에서 당시에도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합을 벌였을 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내용들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우리도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변동성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윤재의 초이스는 해리스 수혜주 찾기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트레이딩을 하면 좋은 건가 궁금하시다면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투자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은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범 이노베이션의 조성일 본부장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 초이스가 오늘 노래는 자우림의 매직 카펫 라이드였는데 그 노래 유명했던 노래죠. 네. 생각이 안 났어요, 제목이. 그런데 제가 이 매직 카펫 라이드를 부른 이유가 파란 하늘을 타고 마법의 양탄자가 간다. 그런데 파란 하늘 하면은 민주당의 색깔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주가도 상승한다라는 의미를 잡아서 네네. 해리스 수혜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해리스 수혜주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오늘 제가 6가지 섹터를 한번 쭉 뽑아봤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에서? 우선 사실 지금 시장이 최근에 지난주 월요일 날 시장이 좀 어려웠던 이유로 네. 나름 기분 좋은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좀 불안한 면이 좀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미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 또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물량들이 다 나왔나, 많이 남았나 이 부분도 있고요. 또한 $1 환율이 여전히 1,350원대 이상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도 좀 많이 좀 이제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은 좀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불안감 속에서 이런 테마 종목들. 오늘은 지금 저희 방송 초반에는 오늘은 해리스 관련한 종목들을 말씀드리겠지만 그 외에도 뭐 코로나 관련 종목들, 다양한 종목들이 좀 테마를 이루면서 그런 종목들에만 좀 간헐적 좀 시세가 좀 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등락률이 높은 종목들은 대부분 저번 주도 그렇고 테마 성격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데, 제가 이전 방송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냐,
해리스 트레이드냐, 뭐 한쪽만 너무 치우친 매매를 하게 돼버리면 뭐 단기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난처할 수가 있고 갑자기 우리 시장이 끝난 다음에 새벽 시간에 미국에 거래되고 있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시간에 갑자기 내용이 달라진 내용이 나오게 되면 다음날 장 초반부터 개파할 수 있다 보니까 어떤 한 가지의 트레이드 관련한 종목들만 치우치기보다는 양방을 조금씩 이용해 가면서 최근에 해리스 관련 종목들이 오늘도 많이 올랐는데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낙폭이 큰 트럼프 관련 종목들도 한번 더 낙폭이 컸던 부분에서 저가 매수로 한번 여러 번 분할 매수 통해서 매매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단기 매매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 양쪽 미국 대선 관련해서 투자를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너무 한쪽보다는 양방에서 같이 고가 됐으면 좀 정리를 하고 낮아져 있는 종목이면 또 매수해 보는, 그렇게 양방을 해보면 한다면 아마 11월 달까지 재밌는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대선까지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있고 또 TV 토론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좀 집중된 투자는 지양하시기를 권해주셨습니다. 지금 혹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 중에서 낙폭이 짙은 종목이 있다면 그쪽으로 매수를 찾아 나서는 것도 한 가지의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좀 해리스 수혜주 관련된 종목으로 새롭게 떠오른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대마나 낙태 관련된 종목들,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기존에도 강했는데요. 네네. 오늘 새롭게 좀 시세를 강하게 보여준 쪽이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 반등 시원하게 나왔고요. 네네. 그리고 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도 새롭게 수혜주로 봐야 된다라는 증권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전기차 포비아에 대해서도 오늘 강한 시세를 보여줬는데 이쪽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하나씩 좀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지금 의료 쪽 AI 말씀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올해 상반기 내내 의료 AI가 작년 말까지는 강했지만 상반기에는 좀 아쉬운 모습이었죠. 거의 뭐 내내 반등도 못하고 꺾였던 흐름이 거의 7개월째 이어졌는데 그래도 지금 최근 시장 하락할 때 오히려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상승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뭐 작년도 말 대비해서는 낙폭이 너무나 큰 상황이라서 기본적으로 지금 6개월, 거의 7개월 이상 하락했던 부분에서 저가 매수 물량이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지금 뷰노든 JLK든 뭐 다양한 그런 기업들, 의료 AI 대표적인 기업들, 뭐 딥노이드든 관련 기업들 각자의 올 하반기 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또 나오다 보니까 더욱더 저가 매력과 이벤트 부재했을 때 이벤트가 또 추가된 부분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이 주가에 상승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 좋고, 특히나 최근에 뷰노 같은 경우에는요 기관들도 거의 지금 한 달째 내내 바닥에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의료 AI 종목들보다는 기관 순매수가 강한 그런 흐름이 1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에서도 우리가 트레이딩 볼 수 있을 것 같고, 굳이 꼭 뭐 해리스 트레이드로 오늘 좀 묶여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올해 하반기 내내 이어질 수 있는 미국 금리 인하 관련해서 시장의 금리 인하 관련해서 의료 AI도 결국에는 당장 지금 수익을 내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내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을 해서 또 새로운 R&D 비용을 하고 또 개발을 하고 하는 부분이 필요할 텐데 여기서 내내 필요할 수 있는 자금 수혈, 여기에서 금리가 내려간다 한다면 그만큼 비용을 차입할 때 수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사실 저는 의료 AI 같은 경우에 의료 AI도 물론 멀리 본다 한다면 당연히 성장할 수 있는 트렌드가 있지만 과연 저도 이제 관련 기업들을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본다 한다면 물론 뭐 미국 FDA 그다음에 뭐 미국의 캔서 프로젝트 관련해서 뭐 다양한 이벤트도 있는 기업도 있지만 사실상 국내 의료 AI 기업이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이 좀 나오는 부분에서는 조금 의문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단기 또는 스윙 트레이딩 측면에서 한 변곡점에서 상승 나오게 되면 좀 욕심 크게 내기보다는 좀 입절한 다음에 또 한 번 눌리면 매수해보고 해서 너무 길게 바라보는 관점으로 보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하나하나 의료웨이 관련해서 세부적인 종목들은 차후에 어떤 문의를 하신다고 할 때 그때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아까 두 번째로는 화장품 쪽. 화장품 쪽은 뭐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화장품도 지금 최근에 이제 확자금 대출, 바이든 정책 때부터 확자금 대출 탕감 관련해서 있다 보니까 당연히 민주당이다 보니까 해리스 쪽도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는 부분인데 저는 그 부분 또 역시나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화장품 북미 쪽에서 주된 수요층이 Z세대, 밀레니얼 때 2000년대 이후 태어난 그런 젊은 층들 이 부분들이 뭐 색조 화장품이든 부분들을 구매를 많이 하면서
북미권에서의 K 화장품에 대한 수혜를 선도하고 있는 그런 층은 맞지만 저는 이 부분도 큰 그런 학자금 대출 관련한 탕반 부분이 큰 매력도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거는 플러스 알파로 보고 있고 가장 중심 그런 화장품에 대한 축은 올 하반기에 북미권 이제 Z세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그런 소비층들이 K 화장품에 대해서 매력도를 높이면서 가성비가 좋으니까 그 부분에서 한류 열풍과 같이 맞물리면서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 여기에서 이걸 더 트렌드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난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화장품 기업들은 해리스 트레이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북미 쪽에서 숫자를 잘 내고 있는 기업들은 집중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올 하반기 때 10월, 11월, 12월에 북미 쪽에서도 대규모 소비 이벤트가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아마존 관련해서도 소비 이벤트가 10월 달에도 10월, 11월에 있고요. 또한 11월, 11일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12월에는 이제 연말도 연말이지만 성탄절 관련해서 크리스마스 이벤트. 지금 10월부터 12월까지 내내 대규모 소비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화장품 기업들은 북미에서 잘할 건데 화장품 기업들 오늘 물론 장중에 코스맥스도 나왔고 VT도 실적에 대해서 잘 나왔는데 저는 철저하게 올 하반기에도 역시나 상반기에 이어서 옥석 가리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헬스 트레이드는 플러스 알파고요. 북미 쪽에서 이미 사업을 잘하고 있으면서 상반기에서도 북미 쪽 숫자를 잘 증명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하반기에도 이어지면서 숫자를 더 잘 낼 수 있다. 그런 기업이 좀 더 우리가 집중을 해보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마지막 말씀하신 게 전기차 포비아. 저도 전기차로 구매를 좀 하려고 있었는데 네. 조금 이제 망설였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는 귀찮은 걸 많이 싫어합니다. 대부분 남자들이 또 귀찮은 걸 싫어하지만 전 더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전기차의 장점도 저는 많이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는데 주변 저 지인들도 많이 타고 있고요. 테슬라 타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한데 저희 아파트에도 전기차 충전 지하 시설이 몇 개 없어요. 없고 예전에 고속도로도 타다 보면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좀 드문드문 있는 보다 보니까 저도 좀 귀찮은 건 싫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 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벤츠 화재 부분 때문에 정부가 이번 달에 또 9월 달 초에 2번 정도 아마 이번에 나온 거는 긴급한 대책이고요. 그쵸. 또 정식적인 대책은 9월 달 10일쯤에 아마 나올 걸로 전망되고 있는데 관련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도 뭐 민주당 기본적으로 IRA와 더 나가서 FEOC 정책을 통해서 전기차를 장려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보다는 좀 국내에 국한된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전기차 오늘 오른 부분들은 이제 해리스 쪽보다는 이제 단기적 좀 좁게 벗어 이제 8월과 9월 달에 정부 정책에 통한 전기차 화재 관련한 부분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ESS 관련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볼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단기가 아니라 9월 달, 10월 달 연말까지도 이런 특히나 저는 이제 뭐 오늘 오른 뭐 민테크나 뭐 다양한 뭐 그리드 위즈 종목들 많이 있는데 저는 좀 더 우리가 더 많은 투자금을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너무 단기 트레이딩에 치우치지 않고 좀 스윙이나 조금 더 한 달 이상 좀 멀리 보는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는 전기차 화재 관련한 종목보다는 좀 더 세부적으로 ESS 종목을 좀 보시기를 권장드려요. 그래서 저도 뭐 오늘 좀 기회가 되거나 뭐 다음번 또 방송 출연 때 기회되면 말씀 좀 세부적으로 드리겠지만 ESS에서 삼성 SD와의 또 연결되어 있는 한중 NCS 이런 종목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관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새롭게 세 가지 섹터가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 섹터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채팅방에 벌써부터 많은 종목들 진단을 올려주셨는데 이 6가지 제가 뽑은 섹터 안에서 모든 종목들이 좀 진단이 올라오고 있어서 네네. 먼저 한번 상담을 받아보는 게 그럴까요? 어떨까 싶습니다. 네네.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핫했던 좀 트렌드를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용선재희님의 종목이고요. 나노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15,450원에 10% 들고 계십니다. 매도 가격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나노팀 역시 열폭주 차단 패드 개발 소식으로 좀 전기차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섹터로 좀 분류가 됐습니다. 오늘 16%대 급등을 보여주면서 단기간에 진짜 시세를 쫙 뽑아내고 있어요. 그렇죠. 이 종목 그런데 여전히 좀 손실권에 있는데 확실히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네. 보시는 건지 어떻게 되고 가면 좋을까요? 사실 뭐 이번 주에도 물론 지금 제가 이 방송 후반부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주에도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도 미국 쪽 매크로 관련해서 물가나 아니면 뭐 그쵸. 지금 이제 잭슨홀 미팅 등은 있지만 사실 저는 이게 매우 크게 보지는 않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번 주든 다음 주든 어떤 매크로 관련해서는 큰 모멘텀 같은 경우는 조금 부재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그만큼 시장은 지금 당장 지금 코스피, 코스닥 둘 다 21선 저항선 거의 막바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은 좀 횡보하거나 조금 눌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때에 테마 종목들은 조금 더 기승을 부릴 수 있다. 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앞서 서두를 말씀드린 거고요. 한다면 어쨌든 지금 이번 주든 또 9월 달 초든 내내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는 내내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오면서 시장 투자 심리도 돈이 더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횡보하거나 눌릴 때에도 조만간 눌릴 때에도 나노팀을 포함한 전기차 화재 관련 종목들은 흐름이 좋을 수 있겠다. 그래서 네. 저는 이번 타이밍 때는 뭐 나노팀이 뭐 실적을 뭐 잘 내느냐 아니면 정말로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뭐 15분간 화재를 전이 차단하는 그런 중요한 뭐 모멘텀이 있는데 정말 이게 그런 트렌드에서 정부 선택을 받거나 매출을 늘어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뭐 나중에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철저하게 단기 수급 관련해서 테마 관련해서만 보자라는 측면 본다면 이번 사이클 때 저는 오히려 지금 15,450원인데 네. 뭐 지금 14,000원으로 끝났지만 저는 뭐 이번 주 내에도 아마 기분 좋게 수익권 플러스권으로 바뀌지 않을까 전망이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올해 2월 달부터의 차트 일봉 차트를 지금 제가 띄워놨거든요. 그래도 7월 달에 꺾였던 흐름에서 다시 반등 나오면서 지금 올해 상반기 때 내내 보여줬던 12,000원과 15,000원 라인의 그 박스권 저항 그 부분이 다시 한번 올라왔는데 이번 사이클 때는 올 상반기 대비해서는 이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더 큰 모멘텀이 있다 보니 이번에는 상반기에 쌓였던 매물을 좀 뚫을 수 있을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물론 테마주다 보니까 단기 급등에 의해서 지금 단기에 거의 뭐 70% 이상 올랐기 때문에 단기 흔들림이 좀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 뭐 좀 멀리 본다 한다면 9월 달 초에 정부 정책, 세부 정책이 나올 때까지 더 홀딩하면서 이 종목은 기존의 상반기 때 있었던 16,000원 라인 16,000원 라인 박스권 저항을 뚫을 수 있을 것으로 체크하시면서 더 보유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주봉을 좀 볼까요? 주봉으로 보면 마침 지금 뭐 이 종목의 120 주봉 상당히 두터운 저항 라인이 지금 5,000원대 후반부에 와 있는데 이 부분 돌파했을 걸로 보여지고 사실 다음 저항 라인은 사실 2023년에 작년도에 있었던 2만 원 초반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 때는 단기 흔들림은 좀 있겠지만 8월 말 또는 9월 달 초까지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유하시면서 단기 흔들림에도 차치하시고요. 조금 더 멀리 보유하시면서 18,000원대나 2만 원 라인 그 부분 라인까지도 한번 올라올 수 있는 부분까지 보면서 대응해 보자.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만약에 18,000원 라인까지 올라온다 한다면 그때는 물론 10% 비중이지만 한 3분의 1 정도 조금씩 비중을 좀 줄여가시면서 좀 더 돌파하는 부분을 보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지금 다시 한번 일봉으로 볼게요. 이 종목이 더 올라가지 못하고 꺾인다 한다면 그때는 13,000원 라인을 만약에 더 올라오지 못하고 꺾인다 한다면 그때는 한 물량의 한 절반은 좀 줄이면서 다음 더 저가 내려갔을 때 오히려 비중을 더 태운다 하더라도 더 내려갔을 때도 물량을 태울 수 있는 물량을 좀 확보하자. 그런 또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나노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마의 힘을 받아가면서 18,000원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 정부 이벤트에 따라서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선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간의 고래에서도 거의 1%가량 좀 밀리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채팅방에 거의 비슷한 평단가를 들고 계신 황금님께서 20% 비중을 들고 계시대요. 네네. 이런 경우에 추가 매수하는 게 어떤지 질문을 주셨는데 추가 매수는 어떻게 보실까요? 추가 매수는 권장드리지 않고요. 예, 뭐 지금 의뢰하시는 분께서 투자 자금 사이즈가 얼마인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사실 뭐 예를 들면 1,000만 원, 5천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비중이 20%로 한다면 아마 이런 나노팀 같은 종목을 비중을 20% 투자하시는 분이 한다면 아마 대부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투자에 대해서 진정한 뭐 정말 실적이 증가하는 그런 트렌드 종목을 매수하기보다는 단기 이런 테마 관련한 종목들을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에 20% 비중을 할 것 같은데 한다면 더더욱더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 종목이 뭐 일주일, 2주일 더 본다 한다면
그 이유를 본다면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하겠지만 분명히 쉽게 그렇게 상승 여력이 더 나오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매일매일 본다면 오늘 같이 장중 흔들림이 심한 상태에서 상승할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투자 비중이 만약에 20%로 한다면 20%도 높은 비중으로 보고 있는데 비중이 추가 매수 통해서 높아져 버리면요. 이 종목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내 투자 마인드가 그걸 못 버틸 거예요. 한다면 그게 뭐 의미 있겠습니까? 나는 이미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밤잠도 못 이루고 장중 내내 내 본업도 못하고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근데 장중 흔들림이 크다 보니까 좀만 눌려버리면 또 막 불안하고 이런 상태인데 내 본업까지도 내팽개치고 이 종목을 보면서 투자할 때 과연 성과가 낼 수 있을까? 저는 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비중 이미 매수하신 것 통해서 우리 더 비중을 줄이라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비중을 추가한다는 것은 저는 꼭 말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좀 매매를 하기에는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비중은 여기서 늘려보지 말자. 그대로 홀딩하면서 수익권으로 나오시기를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의료 AI 쪽에서 좀 질문을 주셨는데 루닛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파리 쪽과 암 조기 예방 AI 플랫폼 개발 소식에 이 종목도 오늘 강한 시세 보여주면서 확실히 반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 담비님의 종목으로 한번 평단가를 살펴볼 텐데 48,500원에 들고 계시고 비중은 5%입니다. 매수하신 시점 이후로 좀 주가가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나름 4만 원대면 좀 저점 매수의 기회로 잡았다라고 보신 것 같은데 그 이후에도 좀 주가가 밀려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갖고 있으면 매수가까지 오게 될지 궁금하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종목 우선 지금 상태에서는요. 매수가가 그래도 다행인 것은 65,000원. 7만 원 라인은 아니고 48,500원 라인이라면 그래도 저는 당장 이번 8월 달에 올라오는 반등 사이클 때 바로 올라올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점검할 사항이 필요하겠지만 전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보유하신 분께서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보유할 여력이 있다 한다면 저는 굳이 이 종목 오히려 자주 보지 마시고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보시면서 흐름을 더 반등 나오는 부분을 보시길 바라겠고 어쨌든 이 종목 아까 제가 방송 초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의료 AI든 제약바이오든 다 많은 돈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외부 자금들을 유치를 하면서 그쵸? 또 R&D 비용이나 또 부분들이 필요한 그런 업황에 있는 기업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는 사이클이 있고 지금 미국이 11월 달에 금리를 25bp냐 50bp냐 제가 생각에는 25bp 할 걸 보여지긴 하지만 어쨌든 금리라 되는 부분은 확실한 부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다면 루닛의 사업을 봤을 때에 루닛이 추가적으로 자금을 또 유치하기 위한 부분에서 자금 조달 관련 비용이 지금보다는 낮을 수 있겠다. 본다면 루닛을 나쁘게 보시는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주봉 한번 볼까요? 이 종목 주봉 보시면 지금 우리가 2023년 작년 9월 달에 이 종목 지금 무증도 있었고 배당락도 있었지만 그래서 주가가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지금 관련된 거 본다 한다면 13만 원대 라인에서 지금 3만 원대 지금 낙폭이 너무 큽니다. 너무 커서 최근 이번 이제 하반기 때의 제약바이오 업종 AI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반등 나온다면 이 종목 루닛의 장점이 아니더라도 자율 반등과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위치다. 이 부분을 좀 멀리 보시면서 내가 이 종목을 8월 말이든 9월이든 조금 더 좀 여유 있게 보시면서 매일 보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본다면 어느새 아마 제 생각에는 9월 달 내로는 아마 이제 지금 이제 해리스 트레이드가 좀 더 나온 내용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이미 이 기업이 폐 질환 유방암 진단 관련해서 루닛 인사이트, 루닛 스코프 관련해서 일정들이 있고 이미 백악관 캔서 문샷 관련해서 지금 창립 멤버이기 때문에 관련 이벤트는 또 투자 심리 측면에서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9월까지도 그냥 잠시 좀 잊고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관점에서 보자 하면 어느덧 4만 원대 후반, 5만 원대 초반 부분은 그 부분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다. 한데 보유하신 단가처럼 5만 원대도 물론 플러스 수익이지만 그 이상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그때는 가격이 올라오게 되면 꼭 문의를 한번 주시면 세부적인 다음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럼 루닛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의료 AI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의 수혜주로도 볼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구텐탕님의 종목 코스맥스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18만 4,100원에 지금 들고 계시고 비중은 10% 들고 계십니다. 아직까지는
손실이 좀 크게 난 종목일 것 같은데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미미한 걸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실적이 진짜 잘 나왔어요. 사상 네. 처음으로 1조를 돌파하는 매출을 기록하게 되면서 오늘 기대감이 상당했는데 화장품 섹터도 해리스 수혜주 관련된 종목으로 묶였지만 오늘 이쪽으로 시세를 화려하게 내준 종목은 없었습니다. 반등은 반등인데 아쉬운 반등에 그쳤다라고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코스맥스 18만 원대 평단가 들고 계신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맥스를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이거든요. 저도 예전 막 2015년, 16년 때 화장품 트레이드 막 있었을 때 네. 그때도 저는 하나 기분 좋은 공략했던 종목이고 또 작년과 올해 상반기에도 저는 수시로 이 종목 공략하면서 재미를 많이 보는 종목이라서 저도 애착하는 종목이지만 사실 이제 제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특히 6월까지는 화장품 기업들이 다 같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7월 달부터 화장품 내에서도 좀 옥석 가리기가 좀 갈라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물론 코스맥스가 오늘 좋은 모습 나왔지만 저는 결론적으로는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다른 종목으로 조금 더 교체하는 부분도 권장드리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올 하반기 때 지금 이제 3분기와 4분기까지 봤을 때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화장품 기업들을 볼 때는요 더욱더 북미 쪽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더 잘 내고 있는 기업들 우리가 흔히 뭐 실리콘투, 그다음에 도전하고 있는 VT, 코스메카 코리아, 뭐 인그루드랩, CNC 인터내셔널 종목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 쪽에 좀 더 수급이 더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올 하반기에는 다 같은 화장품 종목들이 아니다.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그 부분에서 자 그러면 북미 쪽에서 물론 코스맥스도 미국적 법인이 있습니다. 비번이 있고 실적이 이번에 편입되는 부분도 장점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코스맥스 전체 매출의 약 10분의 3 정도는 중국이거든요. 중국적 매출 비중을 더 줄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장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중국향 관련한 그런 의구심을 좀 더 줄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코스맥스가 당장 물론 광저우 법인도 있고 상하이 법인도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올해에 중국 쪽 캐파가 더 늘어난 부분도 있거든요. 특히 중국 작년 대비해서 올해 중국 공장 상해와 광저우 쪽 관련 합쳐서 캐파가 절반 더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미 쪽과 동남아 쪽에 대한 캐파가 더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 이미 작년부터 예전부터 준비했던 것은 중국 캐파가 더 늘어난 부분이 있겠다. 여기에서 시장에서는 조금 더 확실한 그런 숫자에 대한 증명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저는 코스맥스가 지금 차트 보시면요. 오늘도 상승하다가 제 차트에서는 이제 15만 원대에 있는 부분 노란색 선이 21선 생명선인데 이 부분을 좋은 실적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못 뚫고 밀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8월 달 내에 이 21선 저항이 있는 15만 원 라인. 어떻게 보면 21선 저항도 있지만 7월 달 중순부터 7월 말까지의 지지점이 15만 원 라인입니다. 이 라인을 좀 돌파해주는 모습이 보인다면 더 기분 좋게 보유하면서 의뢰하신 분께서 18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보겠지만 만약에 이번에 반등이 또 시도할 때 또다시 14만 원, 15만 원을 못 뚫고 또 지지분하게 밀린다 한다면 그때는 조금 아쉽지만 코스맥스 전량 매도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물량을 14만 원과 15만 원 그 라인 밴드 내에서 조금은 정리하면서 종목 개수가 하나 정도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코스맥스를 본다 한다면 같은 ODM 기업을 볼 텐데 한다면 저는 이제 북미 쪽에서 잘하고 있는 기업이 숫자를 증명한 뭐 CNC 인터내셔널 또는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기업 쪽으로 좀 더 비중을 좀 더 나눠보시기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화장품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품 종목들이 한꺼번에 손을 잡고 올라가는 시기는 끝났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별로 대응 방법을 달리 가져가야 된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윤재 초이스 오늘 종목 진단까지 참 길게 한번 뽑아봤는데 이쯤에서 본부장님의 초이스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종목은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이고요. 한미반도체 정말 언제까지 올라가는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잘 가던 효자 종목이 요새 좀 주가가 밀렸다가 오늘은 반도체 종목들 시원한 반등과 함께 이 종목도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종목 초이스를 하셨을까 참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종목 하셨을까요? 네, 저의 초이스는
한미반도체 지금 봐야 한다. 한미반도체. 그리고 또 이제 비초이스 종목으로는 수젠텍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다면 이제 수젠텍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제 주변에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네네. 저희 동생들도 좀 많이 아팠었고 아이고, 네. 감기 기운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참 많은 요즘입니다. 코로나 환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치료제가 없다라는 보도들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좀 여기서 빠이빠이 해보자라는 의미로 비초이스를 하신 건지 네.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코로나 재확산이 지금 이어지면서 진단키트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5월 달만 하더라도 하나당 1,000원 했던 진단키트가 지금 3,000원 넘어가고 지금 4,000원 한다고 내용 들었거든요. 그만큼 뭐 수혜볼 수 있는데 지금 점점 더 제가 뭐 이런 감염병 관련해서 전문가는 물론 아닙니다만 그래도 20년 21년, 22년 시장에 몸담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투자 관련해서 이 코로나 관련한 내용들을 접하면서 투자를 많이 이용해 봤는데 점점 이제 변이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그런 증상이 강하지는 좀 않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다 보고 이 유행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또한 지금 수젠텍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런 기업이든 휴마시스든 시젠이든 SD 바이오센서든 진단키트 관련해서 이미 사람들이 다 이제는 공포 심리가 이제는 과거만큼 그렇게 강하지 그쵸. 않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투자할 때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 물론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기본적으로 공포 심리가 있고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그런 모르는 그런 불안감 이게 상당히 주식시장에 침투하면서 주가를 크게 폭등시켰던 부분이 있었고 매출도 크게 증가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과연 이게 지금 6차 번역까지 이어지면서 지금은 얼마큼 그게 그런 불안감에 대한 강도가 높을 것인지 그런 부분은 의문이거든요. 물론 차트 보시면 최근에 7월 중순 때 4,000원대, 5,000원대 언더에서 지금 거의 1,300원, 9,100원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80% 이상 올랐습니다. 그만큼 이미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다시 한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관련한 변이에서 그에 대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불안감에 대한 부분들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고 있고, 물론 이 종목이 지금 앞선 뭐 마리아나 관련 종목들이나 것처럼 테마 관련해서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도 매크로에 대한 큰 부재감 때문에 테마 종목들이 상승할 수 여러 환경은 있지만 그만큼 좀 빨리 올랐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 다른 테마가 상승할 때 코로나 테마들은 조금 더 쉴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염두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 물론 좋은 건 있습니다. 진단키트 매출이 이 기업의 총 매출에서 거의 10분의 8, 네. 80%예요.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든다면 뭐 랩지노믹스처럼 진단키트 매출 비중이 10%도 안 되는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하는데 여전히 내내 연간으로 작년도 적자였고 올해도 적자 흐름이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 한번 좀 재무제표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그럼 제가 내용 한 가지 준비했는데 보면 작년과 올해 내내 적자를 보면서 내용이 조금 좀 작은데 제가 말씀드린다면 그러면서 점점 2022년 23년 또 올해 봤을 때 내내 지금 적자가 지금 보유 현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진단키트 관련해서 재고가 확실하게 지금 꺾이지 않고 재고 소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본다면 최근에 단기 상승한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씩 비중을 정리하는 측면에서 이용하고 볼 것 같고요. 제가 보유하신 분이 있다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현재 최근 지난주 때의 저점 라인이었던 바로 아랫부분인데 한 8,500원에서 8,800원 라인 이 정도를 많이 못 지키고 또 밀린다면 그때는 보유 물량의 대부분 상당 부분을 좀 정리하시는 부분을 보유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겠고요. 전 신규 적금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주가가 만약에 더 올라간다 한다면 그때는 10,000원, 1,500원, 11,000원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는 500원 단위로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기계적으로 물량의 뭐 4분의 1, 5분의 1씩 조금씩 야금야금 물량을 정리하는 부분, 이익을 확보하는 부분도 저는 지금 취할 수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확산의 수혜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이제는 과거처럼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장세는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짝 추세가 꺾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어느 정도는 매매에서 정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점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에 이런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오, 한미, 이 얘기는 네. 반도체를 뽑아주신 게 이제 반도체에 대한 좀 반등을 기대해봐도 될까?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봤는데요. 네네. 한미
한미반도체 포함해서 HBM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참 잘 갔습니다. TSMC가 호실적을 발표를 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쪽으로도 좀 매기가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미반도체가 그중에서도 5%대 반등을 보여주면서 맞습니다. 확실히 좀 반격의 서막을 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한미반도체 지금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적합하다라고 보시는 건지 어떤 관점으로 들고 오셨을까요? 네, 사실 반도체 지금 시장이 되게 지금 꺾이면서 특히 이제 대부분 반도체 기업들은 4월 달부터 이미 소부장 기업들은 꺾였던 흐름이었고요. 그나마 6월까지도 잘 버텼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6월 중순 이후로 좀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좀 급하게 오른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만큼 이제 수급이 다른 곳으로 쏠리면서 좀 아쉬운 모습이었고 과연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3분기, 4분기에도 이렇게 비용이 증가하는데 지출을 더 할 것인가? 이런 의구심들이 사실 6월, 7월에 있었거든요. 근데 보면 이번에 7월달과 지난주에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발표한 걸 본다면 이번 3분기, 4분기에도 AI 투자를 더 늘리겠다. 오히려 투자를 적게 하는 게 리스크다. 이런 내용 나오고 있고 또한 대부분 북미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볼 때 먼저 봐야 되는 것은 TSMC예요. 그래서 TSMC 대부분 다 펜미스 쪽의 파운드리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TSMC의 매출과 이익이 대부분 선행지표 성격인데 TSMC 7월달 매출도 또 잘 나왔습니다. 또한 가이던스도 자신감 있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지금 AI 관련한 트렌드가 꺾인 것은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지금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AI 투자 관련한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더 이어간다 한다면 당연히 AI 가속기가 더 많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한 엔비디아도 이와 발맞춰서 이제는 내년부터는 신규 AI 가속기를 매년마다 출시하겠다. 또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새로운 가속기에는 HBM 더 단수가 높은 최신식 HBM 더 탑재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변치 않은 내용이거든요. 이런 큰 트렌드가 굳건한 상황인데 최고 수혜 볼 수 있는 기업이 지금 6월 중순 대비해서 2개월 동안 거의 마이너스 40% 이상 꺾여 있다. 이런 찬스를 한다면 우리가 단기 일주일, 2, 3일 정도 이렇게 단기 투자가 아니란다면 내가 1개월, 3개월 또는 연말까지 했을 때 투자하는 관점에서 조금 더 의미 있는 자금을 좀 멀리 보는 투자하고 싶다 한다면 이런 찬스 때 우리가 놓친다면 우리가 아쉬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한미반도체가 갑자기 관심을 저버려가지고 어느덧 보면 13만 원, 14만 원, 15만 원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10만 원대, 11만 원대 이게 좋은 기회였을 때 이때 우리가 1차 매수 비중을 매수해 본다면 우리가 3분기, 4분기까지 멀리 보는 측면에서 따뜻한 그런 겨울을 맞이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동화책에서 개미가 열심히 곡식을 모으듯이 한미반도체도 따뜻한 겨울을 위해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어느덧 이렇게 한미반도체가 좀 밀렸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참 시장이 어렵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오늘장 본부장님의 초이스 한미반도체였으니까요. 눈여겨서 앞으로의 시세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의 거래에서의 등락률 순위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 변동성이 강한 시장이다 보니까 본장에서 강하다고 해도 시간의 거래에서 좀 빠지는 종목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유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렇다면 다음 종목으로 가보기 전에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먼저 안내 도와드릴게요.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조AD님의 한중 NCS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6,700원에 15% 들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약간의 수익은 보고 있는데 아쉽다라는 것 같아요. 전기차 이슈로 오늘 상한가가 몇 개인데 이 종목은 뭐 하나요? 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네. 아까 전에 저희가 전기차 포비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네. ESS를 집중해보자라고 본부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맞습니다. 그때도 이 종목 언급이 나왔었습니다. 네네. 그럼 좋게 보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네. 보면 좋을까요? 저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예상을 했습니다. 네. 분명히 보시는 분 중에서 있다. 그래? 그럼 한중 NCS이? 나도 있는데 그럼 물어볼까? 네. 분명히 예상했었고요. 마침 나왔네요. 일단 이 종목 뭐 가장 키포인트는요. 당연히 저는 이제 지금 매수하신 단가로 본다면 소폭 이익 중인데 최근에 기관 수매수도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 종목도 6월, 7월, 8월 달 차트 보시면 3중 바닥을 잘 확인해 주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상 아니 4중 바닥이죠. 차트상 측면에서도 사실 이번 시장 빠질 때에도 잘 버텼던 종목이고요. 그만큼 지금 올 하반기에도 내년도에도 점점 더 확대될 수 있는 ESS 시장에 대한 기대감. 특히나 그냥 혼자만의 그것이 아니라 삼성 SDI가 거의 이제 가정용과 이런 부분에서 ESS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신제품을 잘 내놓고 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순행식 관련해서 엮이면서 정말로 좋은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인데 물론 적자를 계속 보고 있지만 저는 이 적자를 탈피하는 부분들로 얼마 남지 않았다. 흑자 볼 수 있는 기대감도 있는 기업이고요. 지금 어쨌든 이 종목은 지금 오늘 전기차 오늘 같은 경우는 화재 관련한 종목들이 좀 상승세가 지난주 말과 오늘 좀 컸지만 저는 약간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전기차 화재라는 측면에서 화재를 차단시키거나 빨리 진압시킨다거나 그런 부분은 또 그 부분만의 별도의 그런 테마가 또 있는 것이고 ESS는 같이 묶이기보다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 화재가 많다고 해서 ESS가 올라간다.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은 좀 약간 좀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리 크게 봤을 때는 같은 물일 수 있겠지만 세부적으로는 다를 수 있겠다. 하지만 전기차 화재하고는 별개로 봤을 때 지금 ESS만으로도 올 하반기에도 기대가 될 수 있는 이벤트들이 많이 또 있고 하반기에 또 삼성 SDI도 ESS 관련해서 또한 좀 발표할 수 있는 좀 중요한 이벤트가 또 있으니까 본다면 좀 한중 NCS를 보유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오늘 의뢰하신 조AD님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보유하시는 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은 잠깐 좀 단기 흔들림이 좀 있거나 좀 횡보한다 하더라도 개의치 말고 조금 더 멀리 보면서 이번에 상승할 수 있는 사이클 때는 3분기 내에 7월 11일 때 고점이었던 6만 원대 초반 라인은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자신감 있게 보면서 기분 좋게 보유하면서 대응하자. 이런 말씀은 좀 멀리 보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은 잠깐 흔들린다고 팔거나 하는 그런 위치나 그런 종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중 NCS 추천 종목으로도 좀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울랄라 제주님의 종목이고요. 코스모화학 질문을 주셨습니다. 37,000원, 비중은 20%. 너무 답답해서 진단 의뢰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지금 거의 현재가랑 평단가가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네. 나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 또는 손절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은 건가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 종목은 반드시 채택을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4만 그렇죠. 1,000원대부터 거의 반등 없이 쭉 밀려 내려왔어요. 맞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대비를 해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렇게 지금 투자하신 거 대비해서도 단가가 거의 마이너스 50% 정도. 그래서 네. 정말 많이 좀 아쉬운 모습이고 비중도 아마 비중을 추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미 5% 10%가 아니라 20% 보다 보니까 계속 계좌 내에서 물론 시장도 빠졌지만 계좌 내에서 계속 좀 이제 안 좋은 그런 이제 부분이 계속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저희 어머니나 저희 아버지가 이 종목 갖고 있다. 네. 똑같은 비중을 한다면 저는 좀 냉정하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오히려 희망차게 더 보유하기보다는 정말 미세하게라도 비중을 내내 줄여가면서 다른 종목으로 업종 내에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부분을 고려해보자 말씀드리는데 뭐냐면요. 이 종목이 여러 가지 코스모 시소제나 다양한
계열사 종목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이제 리사이클링 관련해서 네. 부각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이 뭐 니켈, 코발트, 리튬, 그다음에 뭐 전략 물자인 이산화티타늄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서 배터리 리사이클 관련한 일을 하는 기업으로 보였고 좋은 모멘텀은 뭐였냐면요. 뭐 상반기 때 미국 기업과 약 8천억 정도의 규모 공급 계약 이런 좋은 내용이 있었던 부분 때문에 올 2월 3월 달까지도 좋은 모습 보였지만 결론적으로는 2차 전지 꺾이고 뚜렷한 모멘텀이 안 보이고 특히 더욱더 리사이클링 관련해서 호재가 부족하다 보니까 꺾였던 부분이죠. 우리가 리사이클링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고 그 부분 배터리들이 내용 연수인 거의 10년 정도를 채워진 배터리들이 많이 나와야 그래야 리사이클링 할 수 있는 수요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작년 말부터 해서 전기차 캐즘 논란 나오면서 아직까지도 해소가 안 된 부분이다 보니까 네. 지금 배터리, 양극재, 음극재 다양한 소재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나 셀 기업들도 전기차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리사이클링 기업들은요. 그 상승할 수 있는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에서 더 후순위입니다. 배터리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봐야지만 그 차후에 리사이클링 수요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2차 전지가 반등 나온다 하더라도 수혜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의 순위는 뒤로 밀리는 거죠. 그럼 본다면 이 종목이 낙폭은 과다했고 4월 초 대비해서 거의 50% 이상 빠진 부분은 낙폭 과다의 측면에서 반등 나올 수 있는 흐름도 있겠지만 얼만큼 강한 반등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좀 부분도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네. 다른 2차전 종목들을 보면 대형 종목들이든 셀 기업들이든 뭐 양극재, 음극재 기업들이든 다 장비 기업들도 최근 반등세가 좀 잘 나오고 있는데 코스모화학은 여전히 최근 모습도 반등이 세게 나오지 못하고 매물 압박에 시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희망 고문할 수 있는 종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지금 당장 뭐 이걸 매도하자 말씀드리지 않지만 제가 보는 차트에서는요. 현재 2만 원대, 2만 1,000원 라인 이 부분이 7월 달 말대에 지지라인 라인이었는데 그걸 깼지만 그 부분이었고 마침 그 부분 2만 1,000원 라인에서 21선 저항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 3개월째 내내 21선 못 뚫고 있는데 2개월째 못 뚫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뚫을 수 있을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2만 원, 2만 1,000원에서 2만 5,000원 라인 이 정도 올라온다면 이때도 물론 큰 손실이겠지만 이때 올라온다면 뭐 10분의 1이든 뭐 4분의 1씩이든 야금야금 비중을 아쉽지만 정리해 가시면서 제가 2차 전지에서도 차세대 배터리 쪽, 예를 들면 실리콘 음극재나 뭐 전극 공정 배터리 쪽이나 다양한 부분에서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나 이런 차세대 배터리 쪽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제가 차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기업들로 이 기업에 대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전략을 교체 매매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전략을 상세하게 꾸릴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좀 제가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가족분이 들고 있는 종목이라면 어떻게 좀 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아주 상세하게 진단을 도와주셨으니까요. 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채팅방에 센스뿅님께서 질문 한 가지를 주셔서 이 질문만 마지막으로 한번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금리나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의 댐건설, 여기에 러우 전쟁 종결 논의까지 재건축과 관련된 건축 섹터는 재건과 관련된 네. 건축 섹터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쪽 한마디만 정리해 주시죠. 뭐 상세한 종목들마다는 세부 업무는 다르겠지만 지금 뭐 말씀하신 게 대부분의 뭐 기대하시는 호재들을 다 써놓으신 것 같아요. 네. 예, 뭐 어차피 이것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고 뭐 스윙이나 개월 투자를 한다면 가져가야죠. 또 11월 달 되면 다른 부분 떠나서 금리 인하를 살 수 있는 사이클 수혜볼 수 있고 또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평화 관련한 이벤트도 11월 달에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보시면서 좀 좋은 쪽으로 보유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까지 저희가 한번 받아봤고요. 지금 펩트론까지 다양한 종목들 진단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까지는 저희가 진단을 시간 관계상 해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좀 참여가 가능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내일장 조금 더 현명한 초이스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 집중해 보면 좋은 건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러 가지 있는데 좀 몇 개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네. 우선 지금 이번 주에 미국 CPI 발표가 있고요. 또한 다음 주에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좀 발언의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25bp 11월 달에 인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11월 달에도 25bp 인상했다. 9월, 11월 이렇게 두 번에 인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힌트를 주면서 저는 시장에 좀 좋은 모습 보일 걸로 전망되기 때문에 너무 금리나 금리나 물가 관련해서 너무 우리가 불안감 갖지는 말자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해서 중요할 것 같아요. TSMC 매출 잘 나왔고요. 28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29일 날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이 부분까지 전까지는 반도체 기업들 지금 좀 우리가 중장기 매수할 때 좋은 기회로는 볼 수 있는데 단기 대응 원하시는 분들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을 본다면 엔비디아 발표하기 전까지 단기 트레이딩 관점을 보시겠고요. 중장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야금야금 비중을 모으면서 흔들림에 개의치 말고 좀 가져가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또 다음 방송 때 말씀을 자주 드릴 거예요. 양 시장이 지금 21선 이평선 저항 거의 막바지까지 올라왔습니다. 시장 당장 더 뚫고 올라가기보다는 횡보하거나 눌릴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특히나 신용 비율이 높은 종목은 지금 좀 더 보수적으로 보자. 그래서 내가 보유한 종목이거나 관심 있는 종목인데 신용 비율이 5% 이상 종목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서 시장이 또 눌리거나 횡보할 때라도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종목들도 압축해서 매매한다면 어려운 시장 때 횡보할 때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강할 때 실적이 지금은 힌트가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눌릴 때일수록 실적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면서 하반기까지 들고 가는 전략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내일장 전략까지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저희 여기서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진단 도와드렸는데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저희 내일 이 시간에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